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외계인 대신 드렁큰 살사, 나스카. 헤이 코리안, 배낭을 꼭 안아. 스페인어였지만 대충 느낌이 그랬다. 버스 기사는 소매치기 당하는 한국인을 많이 봤다며 배낭을 안으라는 몸짓을 했다. 여행지의 사건 사고는 마주치는 여행자마다 놔두는 가십이었다. 예전에 말이지가 아니라 지난주에 어제 내가 내 친구가로 시작되는 출처 분명한 최신 가십. 가장 놀란 소식은 소금 사막에서 교통사고로 전원 사망한 일본인들, 사막 꼭대기에서 보드를 타고 슬라이딩하다 사람과 부딪혀 병원에 입원한 한국인, 브라질 리우에서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다 칼에 목을 베어 수술한 사람, 칠레의 항구 도시에서 강도를 만나 여행 경비를 모두 털린 멕시코 유학생 겸 내 사촌 동생 등 버스 기사의 조언대로 노트북과 돈이 든 작은 배낭은 안거나 발에 묶었다. 옷과 침낭이 든 큰 배낭은 짐칸과 하늘에 맡겼다. 사막인 이카에서 또 다른 사막인 나스카로 가는 한낮의 버스는 견딜만한 온도의 사우나 같았다. 기분 좋게 몸이 땀으로 젖고 노곤해서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자면 안 된다는 강박에 눈을 뜨면 먼지로 뿌연 창문 너머는 여전히 사막이었다. 좀 더 시끄러워져 깨면 집 몇 채가 보인 정류장으로 역시나 사막이었다. 에라 모르겠다. 늘어지게 자고 내렸는데 다행히 배낭은 품에 있었다. 터미널에는 나스카 라인을 보러 온 여행자들이 있었다. 왜 나스카 라인을 보러 왔다고 단정하냐면 나스카에 친척이 살지 않는 이상 나스카 라인 외엔 딱히 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왔다는 키 크고 잘생긴 여행자 좀 다녀볼까 했는데 이내 사라졌다. 정류장엔 여행사 호객이 많았다. 나스카 라인은 전망대에서 보지 않는 한 비행기 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나스카 라인은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500년 사이에 725제곱킬로미터 사막 위에 그려진 최대 300m나 되는 거대한 그림들이다. 거미, 원숭이, 벌새, 기하학적인 선 등 디자인이 다양하다. 외계인이 그렸네, 종교와 관련 있네,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론리 플래닛에선 믿고 싶은 걸 믿으라고 할 만큼 밝혀진 바는 없다. 그 시절의 나스카 라인이 지금도 선명한 이유는 페루 정부가 관광객을 끌기 위해 주기적으로 그려넣기 때문이라는 루머도 돌았다. 그러나 나스카의 화양연화도 지나갔는지 이곳을 패스하는 여행자도 많다. 누구에겐 그리 멋진 광경도 아닌데다 경비행기 투어가 $100로 붙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에서 술을 먹어도 $100가 나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라며 굳이 나스카에 왔다. 호객을 따라 근처의 여행사를 방문했다.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와 25kg의 배낭에 짓눌린 나는 여러 여행사를 다니며 가격을 비교할 마음은 진즉 접고 제일 착한 곳이길 바랐다. 32세 청년이 사장으로 친절하게 자기 소유인 옆 호텔에서 샤워해도 된다고 하였다. 투어비나 좀 깎아달랬더니 그는 선심 쓰듯 $130만 받겠다고 했다. 2시간 뒤에 다시 오라고 하여 시간 맞춰 가자 다른 손님을 못 구한 듯 했다. 사장이 직접 가이드에 나섰는데 승용차에 둘만 타니 썸남과 드라이브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나스카에서 나고 자란 나스키뇨로 여행사와 호텔을 운영 중이며 구글 검색을 즐긴다. 내가 글을 쓴다 하였더니 자꾸 책 이름을 말해달라는 통에 당황했다. 나는 그 와중에도 스펙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마리아 라이에 네오만 공항에 도착하자 사장은 비행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드리러 오겠다고 하였다. 공항의 이름은 나스카 라인 연구에 생을 바친 마리아 라이의 이름에서 따왔다. 공항보단 시골 버스 대합실 같았다. TV에선 BBC에서 제작한 나스카 라인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미스터리를 소개할 때면 그렇듯 검은 배경의 학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중간중간 나스카 라인을 비췄다. 안내책자에서 경비행기를 탈 때 멀미를 조심하라 라고 했다. 나는 멀미한 적이 없어 가뿐하게 경비행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관광객 4명과 함께 탑승했다. 경비행기는 상공에서 나스카 라인 10개를 보여주는데 이내 카메라를 넣고 제발 이 비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기내에 토를 해 모두를 민망하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비행이 끝나고 대합실에 실신하듯 누워있을 때 사장이 돌아왔다. 그는 투어에 포함되어 있다며 근처의 차우치아 묘지에 데리고 갔다. 해골과 모래를 실컷 보는 고대 공동묘지다. 안내원 없이 노끈만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었다. 페루에서 이쯤은 경호하기에 미미한 유적인가? 해골을 가방에 넣고 도망가도 모를 지경이었다. 너무 쿨해서 멋졌다.
옆에는 그 시절의 문명을 보여주는 창고에 가까운 박물관도 있다. 창고 안의 습기와 뜨거운 공기가 역한 냄새를 풍겼다. 경비행기의 메스꺼움이 다시 올라와 그만 가자고 사장을 끌었다. 그는 마지막 코스라며 농장으로 갔다. 농장의 할머니는 저 녀석 또 왔군 하는 얼굴로 익숙하게 피스코를 종류별로 내왔다. 피스코는 포도로 만든 투명한 증류수인데 보통 레몬과 라임, 설탕을 넣고 피스코 샤워라는 칵테일로 많이 먹는다. 사장은 그보다 진저 에일과 얼음을 섞어 먹는 것이 진짜라고 했다. 피스코는 투명한 줄로만 알았는데 할머니는 투명한 것, 투명하고도 노란 것, 포도주색의 피스코를 내왔다. 그리고 피스코는 칠레가 아니라 페루술이야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두 나라 사이엔 피스코의 원산지 논쟁이 있다. 보드카에 와인을 섞은 듯한 달콤함에 한 잔 두 잔 얻어 마시니 취기가 올랐다. 복슬복슬한 털로 쌓인 열매가 열리는 나무 아래에서 사장이 살살을 주자고 했다. 그의 골반이 부끄러움 따윈 모른다는 듯이 유연하게 움직였다. 넌 살살을 어디서 배웠니? 내가 물었다. 살살을 왜 배워? 타고나는 건데. 그가 의아하다는 듯이 답했다. 그는 라틴 댄스의 종류가 많다며 여러 이름을 댔는데 하필 고른 게 바차타였다. 왜 이렇게 밀착하며 추나 했는데 원래 바차타가 그랬다. 술까지 올라 이건 안 되겠다 싶어 자리를 떴다. 한 잔 두 잔 얻어먹은 양이 꽤 되어 할머니에게 피스코 한 병을 구입했다. 훗날 이 피스코는 슈퍼에서 파는 기성품과는 다른 엄청난 맛으로 술 동무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문제는 돌아오는 차에서 일어났다. 사장이 자꾸 자기 오페스텔에서 샤워를 하고 가라 했다. 함께 바차타를 추다가 이 여자 땀냄새 좀 봐 분명 씻고 싶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집요하게 샤워를 하고 가란다. 순간적으로 정말 샤워만 하고 갈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만큼 절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런 불순한 호의는 물리치고 1박도 하지 않은 채 나스카를 떠나는 버스에 탔다. 가볍게 버스에 탔다라고 쓰지만 출발 시간까지 5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쯤 연착된 버스에 올라 9시간을 달려 다음 목적지인 아레키파에 도착했다. 8시간 동안 대합실에 가깝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잘생긴 청년이 있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 사장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외모가 내 스타일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다. 문제는 잘생긴 청년이 내 옆자리였다는 것. 사장이 자신있게 샤워를 권할 만큼 내 냄새는 진했다. 버스에서 청년과 나눈 대화는 통성명과 내 기침에 God bless you, 내가 권한 간식에 no thank you라 한 것뿐이다. 콘도로를 위한 하드코어, 아레키파. 나스카에서 9시간 버스를 타고 아레키파에 도착했다. 아레키파에 온 이유는 콘도로를 보기 위해서다. 콘도로는 페루에서 신성시 되는 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엘 콘도로 파샤의 주인공 철새는 떠나가고로 번역되곤 하는데 오역이다. 콘도로는 잉카인을 상징하는 새라서 철새를 뭉뚱그릴 수 없다. 성인 콘도르가 날개를 펴면 좋기 3m로 짝이 죽으면 우울증에 시달려 하늘 끝까지 올라가 떨어져 죽는다. 그 신비의 새를 직접 보고 싶었다. 아레키파에는 콘도르를 보러 떠나는 투어가 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2배는 깊은 협곡인 콜카 캐니언에 콘도르 전망대가 있다. 물론 콘도르가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다. 투어는 새벽 3시에 봉고차를 타고 출발한다. 콜카 캐니언을 트레킹하는 1박 2일, 2박 3일 코스도 있으나 나는 봉고차로 떠나는 당일 투어를 선택했다. 트레킹을 무척 좋아하지만 목적은 콘도르였기에 별 생각 없이 예약했다. 봉고차의 여정은 차라리 트레킹이라면 다리를 뻗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힘들면 말로 갈아탈 수 있으니 더 낫다 할 만큼 고됐다. 아레키파 시내에서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콜카 캐니언의 콘도르 전망대에 내렸다. 내가 꿰어 투어에 참여한 일행이 말했다. 누나, 제가 그랜드 캐니언 가봤거든요. 위에서 보면 바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긴 바닥이 보이네요. 나는 협곡보단 콘도르를 보는 게 우선이지 라고 말했다. 누군가 와 콘도르다 하고 외쳤다. 점처럼 2마리가 휘휘 날고 있었다. 멀리서 보아도 우아했다. 커다란 날개로 바람 서핑을 하는 신비의 새. 너를 보기 위해 내가 아레키파에 새벽부터 봉고차에 끼어 이곳에 왔구나. 심지어 이 투어의 일정은 콘도르 말고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는 것 하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기뻤다. 그간 원하지도 않고 딱히 관심도 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쏟지 않았던가. 일행은 금방 흥미를 잃더니 이런 식으로 하루를 낭비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후에 그는 국립공원 토레스델 파이나에 가서 콘도르를 엄청 가까이 자주 보았다고 소신을 전해왔다. 후에 나는 칠레 산티아고의 동물원에서 콘도르를 발견했다. 콜카 캐니언에 안 가도 됐어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답신했다.
하늘에서 콘도르가 사라지자 사람들이 흩어졌다. 두건을 쓴 한국인 아저씨를 만났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 중이었다. 그는 콜카 캐니언을 트레킹하며 텐트에서 먹고 자길 권했다. 내가 이 협곡에서 혼자 잠들 수 있을까? 사람이 무서웠다. 남자가 되어 마구 돌아다니고 싶었다. 자유롭게 콘도르처럼. 근데 혹시 여자라는 핑계를 대는 건 아닐까? 복잡했다. 봉고차는 8시간 정도 걸려 아레키파에 도착했다. 중간중간 마을에 내려 상점을 구경해야 했다. 너무 자주 내려줘서 나중엔 약간의 돈을 내고 라마와 사진을 찍었다. 주인인 인디오 아주머니가 머리 위에 커다란 새도 올려주었다. 라마와 새는 손님을 착착 받아냈다. 표정이 평온해 보여 그리 불쌍하지 않았다. 아주머니에게 좋은 일 하는구나 칭찬할 지경이었다. 풍성하게 주름 잡은 치마와 길게 따은 머리의 인디오 여인을 볼 때마다 왠지 짠했다. 외지인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지만 그들이 좀 더 행복하길 바랐다. 밤이 다 되어 시내에 돌아올 때까지 몽고차는 어딘가에 계속 섰다. 정말 필요한 하차는 차가 고장났을 때뿐이었다. 승객들은 점차 말수가 줄고 내리지 않았다.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다 깨다 했다. 꿈에서 라마와 알파카 수십 마리가 들판에 풀을 뜯고 하늘은 땅과 가까이에 떠 있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잠결에 차창으로 본 모양이다. 후에 일행이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 꿈에 가까웠다. 호스텔에 돌아와선 옥상에서 술을 마셨다.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레키파 역사지구로 노을이 물들었다. 아레키파는 80여 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여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자주 있었다. 내진에 강한 흰색 화산암 실라로 건물을 지어 백의 도시라 불린다. 스페인 식민시대와 잉카 제국의 양식이 섞인 아레키파 양식은 유럽과 닮았다. 역사지구 곳곳을 둘러보는 프리워킹 투어에도 참여했다. 날이 흐리다 말다 부슬비가 내렸다. 이때까지 호부롭게 들고 다니던 우산을 쓰기도 안 쓰기도 애매했다. 날씨 때문에 백의 도시는 연회색 도시가 되었지만 한때 수도 리마를 위협할 정도로 번성했던 곳인 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보는 재미가 있었다. 가이드는 이곳저곳 데리고 다녔는데 초콜릿으로 비누까지 만들어 파는 가게, 칵테일이 훌륭한 레스토랑 등을 들렀다. 모두 흡족하여 가이드에게 팁을 넉넉히 주었다. 다음 날엔 산타 카탈리나 수도원에 갔다. 커다란 여성 수도원이다. 귀족 여성들이 정략 결혼을 피해 자처하여 들어갔다고 한다. 2만 제곱미터의 명적은 마음먹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면 한나절을 훌쩍 넘길 만했다. 딱히 할 일이 없어 하루를 수도원에서 보내기로 했다. 입구에서 40솔의 입장료가 부담스러워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곳에 나처럼 혼자 온 한국인 여성이 있어 둘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함께 다녔다. 내리는 비는 문제되지 않았다. 서로의 카메라를 바꿔들고 100번의 포즈를 취하였다. 수도원은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푸르고 하얀 벽과 아치형의 문, 붉은 장미와 분수대가 놓인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수도원답지 않게 화려하니 귀족 여성의 도피처였다는 설이 맞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날 찍은 사진은 후에 큰 매력이 없었다. 사진을 찍기 위한 시간들이어서다.